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, 이른바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사례가 계속 추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사찰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데요. 이번에 드러난 공수처의 통신 조회 대상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.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. 공수처는요, 지난해 9월 한동훈 부원장 본인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, 그런데요,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한동훈 부원장 본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지난해 10월 한동훈 부원장뿐만 아니라 한 부원장의 아내 그리고 미성년자인 한 부원장의 자녀까지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자,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 등을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.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한 부원장의 아내와 미성년자인 자녀까지 통신 조회를 한 배경, 이걸 두고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동훈 부원장이 통화한 착발신 상대방 모두의 가입자 전화번호를 조회한 뒤에 마구잡이로 신상 정보까지 확인한 게 아니냐, 이런 논란까지 일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수사를 한 게 아니라면 더 이상합니다. 네. 그렇죠. 뭔가 한동훈 씨의 아내와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까지 통신자료 조회를 해볼 이유는 없죠.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. 그렇다면 이제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전체 이제 통화, 수발신 내역을 쭉 뽑은 다음에 통화한 사람 모두의 인적사항을 네. 조회해 본다. 이것도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? 네. 공수처가 처음 출범할 때 공수처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이 되겠다. 그런데 네. 지금 공수처의 양태를 보면 전혀 인권 친화적이지 않고 더더군다나 굉장히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네. 수사를 할 때 어느 정도 포커스를 가지고 이제 따라 들어가면서 수사를 해야지 모든 사람들의 자료를 인적사항을 받아서 보겠다. 저는 이것은 정상적이지도 않고 좀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, 말 그대로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요,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국회의원이나 판사, 검사 같은 고위공직자들이 수사 대상입니다. 그런데 공수처가 지난해 평범한 가정주부에 대한 통신 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가정주부라고 밝힌 이 여성은요, 지난해 8월 윤석열 후보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팬카페에 가입을 했는데, 그로부터 약 2달 뒤인 10월에 공수처 수사 3부가 이 50대 주부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. 자, 이 50대 가정주부 김 씨 외에도 윤석열 후보 팬카페에 가입된 다른 회원 2명도 공수처로부터 통신 조회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자, 이들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안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. 수사 대상이 되는 인물들과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인물들이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. 공수처가 이렇게 민간인의 통신 자료를 들여다보고 열어볼 수 있는 것, 이건 누가 봐도 부적절한 상황인 건 맞죠? 그렇습니다. 사실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확한 맥을 짚으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.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 통신조회를 하는 거. 물론 전기통신사업자법에 따라서 압류를,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통신 내역을 뽑아보고 이 전화번호가 그렇다면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게 예전에 만들어진 법이 그동안 보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지적이 많았고, 그렇다면 최소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지금 전방위적으로 민간인이다, 나는 고위공직자와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데도 내 내역을 들여다봤다라는 문제 제기가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다면 공수처는 물론 이런 수사 관행이 검찰, 경찰 모두의 문제라고 하지만 공수처는 그 출범의 의의 등등을 생각했을 때 이런 수사 관행은 본인들이 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답답한 건요, 지금 팬카페 회원들까지도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. 50대 주부가 포함되어 있고요. 그냥 일반인들입니다. 평범한 시민들의 통신 자료까지 조회한 공수처. 이에 대해서 뭐라고 좀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. 저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봐요. 왜 그러냐면요. 저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국민의힘 누구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는 게 나오거나 아니면 저
팬카페가 예를 들면 단톡방을 운영을 했는데 단톡방에 누군가가 그 연관이 돼서 그 단톡방을 한번 다 들여다보자. 그래서 했다던가 뭐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저 팬카페는 단체 카톡방도 운영을 안 해요.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저 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고발 사주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를 공수처가 밝혀야 되거든요. 저걸 못 밝히다면 도저히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.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지금 공수처도 못 밝히고 있는데 저걸 못 밝힌다면은 과연 저분들이 그냥 국민의힘에 2개월 전에 가입했으니까 그러면 했다? 그런다면 이거야말로 완전한 공수처가 아무런 관련도 자기들이 수사하는 것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정치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. 네. 저는 공수처가 그 원인 뭐 때문에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런데요, 공수처가 들여다본 내용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. 공수처가요, 이 중앙일보 편집국 기자 70여 명이 대화를 나누는 단체 대화방 내용까지 들여다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자, 언론사의 편집권은 그야말로 언론 자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, 아니 편집국에 70여 명 기자들이 포함돼서 나누는 대화방을 공수처가 들여다봤다. 이건 무슨 목적입니까?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편집국에는 대개 이제 국장, 부국장, 부장, 차장들까지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어떻게 신문을 만들 것인가 이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단톡방을 만드는 거거든요. 근데 중앙일보가 이성윤 서울고검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제 그 공소장 유출과 관련된 거를 특종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마도 누군가가 관련이 있으니까 한두 사람 관련이 있으니까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여 명이 들어있는 곳에서 지금 현재 통신 조율을 한 사람이 무려 20여 명이나 된다고 그러거든요. 네. 그럼 각각의 그 사람들은 어떤 관련이 있길래 한 것인지 저는 공수처가 밝히지 않는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언론 사찰 네. 또는 언론의 편집권 침해라고 어떤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가요,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된 통신 조회를 했고 언론사 편집국의 단체 대화방도 들여다본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2018년도에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온 국민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. 문재인 정부에는 민간 사찰 DNA가 존재하지 않는다. 그런 게 있을 수 없다.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거든요. 지금 청와대에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. 네, 이 부분에 맞습니다. 대해서. 형식적으로는 공수처가 독립된 기관이다라는 이유로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는데요. 저는 청와대도 청와대지만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의 또 한 번의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이었던 시절에 뭐 특수부가 여당 국회의원 한 100분 정도의 통신 조회를 하고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통신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어떤 여권 성향이라고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언론의 편집국에 대해서 이렇게 사찰을 했다 내지는 들여다봤다라고 하면 아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. 네. 그런데 이게 고작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과 청와대, 저희로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. 알겠습니다.